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의 박형건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세션을 맡았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화면 굉장히 예쁘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까지 봤는데, 기대보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는 지금 거의 방송국 수준의 스튜디오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스태프분들 수십 분들이 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마지막까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제 타이틀은 뭐냐면 지속 가능 경영에 되게 거창하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한 서비스, 과제 발굴 및 진단 서비스. 사실 근데 제목만 거창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저의 세션에서는 뭔가 제품이라든가 뭔가 하는 거에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SAP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 기업분들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 하기 위해서 SAP 입장에서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한 20분 정도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지속가능 경영, 친환경, 서스테이너빌리티 내가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뭘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없나?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은 안 보이지만 신발도 재생 가능한 원료를 만들어줬고 공정 유통에서 나오는 그런 신발을 신고 왔고, 제가 오늘 아까 저기 메고 온 가방도 페트병 재질을 해서 만든 그런 가방을 일부러 오늘 제가 택해서 메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사실 요즘에 이렇게 개인들도 지속 가능 경영, 뭐 친환경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좋은 원료, 뭐 동물성 그런 가죽이 아니라 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 그런 제품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뭔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차를 바꿀 때 야 나도 한번 전기차를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한단 말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ESG, Sustainability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담당자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야, 위에서 CEO가 시켰잖아. 내가 맡았어 갑자기. 나 이전까지 작년까지는 이거 담당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보고 맡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막 고민거리가 뭉게 나오고 있어요. 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내라고 하는데 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스컵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리고 걸려있는 조직이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사 조직이 다 인발부 돼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비롯한 한두 명이 뭔가 과제를 도출해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만 막 뭉게 되고, 뭐 SAP든 아니면은 뭐 컨설팅 펌이든 불러서 막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과 뭔가 디렉션을 주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막 들기도 하는 거죠. 뭐 데이터를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를 우리가 수집한 거를 임원들한테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규제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공시를 하든가 뭔가를 여러 가지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도 없어.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지? 아마도 누군가의 엑셀이나 어디 계량기의 수치나 아니면 누군가의 수첩에 있을 거예요. 그 숫자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어떻게 찾지? 이런 고민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뭔가를 액셔너블한 플랜을 만들려고 위에서는 계속 이제 요구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여서.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SAP가 준비한 이 세션에서 뭔가 한두 가지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갖고 듣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이런 고민을 든 게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CSR 이런 개념은 나온 지가 꽤 됐죠. 몇십 년이 됐는데 최근에 막 대두되는 게 뭐냐면, 자, 너네 기업이 성장을 할 건데 너네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네가 성장을 해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서스테이너빌리티죠. 근데 ESG는 또 뭐야? ESG는 너네가 지금까지는 숨겨왔고 너네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다 데이터를 또 측정해가지고 수치화해서 투자자들한테 다 공표를 해줘. 우리는 그거 보고 투자할 거야. 너네한테 돈을 넣을 건데 돈을 넣기 위해서는 너네가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 라고 요구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SAP는 조금 더 포커싱 해가지고 환경하고 사회, 소셜의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그걸 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SAP의 서비스 소속이지만 자, 저한테만 맡기시면 우리가 다 해줄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장에서도 봤듯이 이 스콥이 너무 넓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그 관계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투 트랙으로. 하나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뭐 컨설팅 펌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전문 그런 컨설팅 펌 그런 업체들한테 한번 서스테이너빌리티 아니면 ESG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 훑어주세요. 그리고 과제를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 과제들이 뭐 전략적인 과제, 뭐 프로세스 측면의 과제, 조직적인 과제, 그다음에 일부는 솔루션과 데이터에 연관된 과제들이 막 뽑혀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솔루션과 뭔가 데이터에 연관된 과제들은 저희 SIP한테 따로 또 맡기셔도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SAP 너네가 한번 들어와서 너네가 잘하는 분야에 포커싱해서 한번 과제를 같이 뽑아보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드바이저리 워크숍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뽑혀진 과제 중에서 SAP 솔루션으로 지원 가능한 영역들 유지 케이스를 잡아서 진단하는 게 어세스먼트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어드바이저리든 어세스먼트든 이런 뭔가 디지털, 뭔가 솔루션 관련된 것들이 왜 이 지속 가능 경영 ESG에서 왜 중요할까요? 보면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면 이 그 체계를 보면 자,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위에 분명히 그런 정책적 아니면 전략적인 측면의 팔러시적인 측면의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뭔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지속 가능 경영 지표도 뽑아야 되고요. 조직도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방향성도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걸 갖고 실행을 하죠. 엑시큐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 야, 우리 이런 테크놀로지도 도입을 해야 돼. 이런 하드웨어도 넣어야 돼. 이런 이제 프로세스나 팔러시를 반영을 해야 돼. 협력사 관리를 해야 돼. 뭔가 HR 재무까지 다 포함한 그러니까 엑시큐션 영역에 있는데 이 팔러시 영역하고 엑시큐션 영역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수치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구가 있죠.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 굉장히 오래된 컨설팅 영역에서의 오래된 문구인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법무법인이라든가 컨설팅 펌에서 나오신 분이 설명해 주셨듯이 뭐 공시를 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되고 관리되고 뭔가 모니터링되고 우리가 정책을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면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우리가 수치화해서 인베스터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게 ESG잖아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 우리 SAP가 주력으로 이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포커싱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라는 게 앞단에 있고 어세스먼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레멘테이션은 솔루션을 구축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제외하고 어드바이저리하고 어세스먼트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이에요. 뭐 하프데이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짜리를 할 수도 있고 SAP에서 주로 많이 이제 제안드리고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 디자인 띵킹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역은 서스테이너빌리티 전반을 너네가 다 해줘. 이거 못하죠. ESG 전반 다 해줘. 뭐 거버넌스 우리 어떻게 해야지 과제도 다 너네가 설계 이거는 못해요. 앞서서 들으신 SAP가 제안하는 그런 이제 제품군에 관련된 환경 영역에 좀 더 포커싱해서 그 영역 기반 하에서 과제들을 뽑아내고 그 과제들을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이게 이제 하루짜리 예시예요. 근데 앞에가 글씨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지만, 네, 뭐냐면 이제 그 회사가 속한 인더스트리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트렌드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고객사에 야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고객사가 발표하는 순서도 있고, SAP가 우리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전략이나 솔루션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하는 세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하신 여기는 아마 참여하신 분들을 누구를 인바이트 하나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아마 각 전사에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또는 ESG에 관련된 모든 조직 분들의 대표자들이 인바이트 되기를 저희는 원해요. 왜냐하면 뭐 이제 과제를 뽑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큰 목적이 이게 전사 프로젝트적인 성격이고 스콥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분들의 모든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더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인바이트 돼서 각 그룹을 나눠서 과제를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의 그럼 걸림돌이 뭐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SAP가 또 제안하는 글로벌 유지 케이스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야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과제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잡아서 그 중에 우선순위로 뽑혀진 예를 들어 한 3개 정도는 조금 더 밸리데이션 해보자.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할까? 프로세스는 뭘 바꾸면 되지? 아니면 IT나 시스템 관점에서는 뭘 도입하면 좋을까? 하는 밸리데이션까지 한번 이제 산출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하루짜리 어드바이저리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사용하는 템플릿을 많이 보셨죠? 디자인 띵킹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혹자는 그런 말씀하시죠. 야, 이거는 그냥 칠판 같은 데 모여가지고 칠판 앞에다가 포스트잇을 다다다닥 많이 붙이는 거 아니야? 색깔별로?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야, 이거는 3M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니네가 만든 거 아니야? 야, 3M이 너네 제품 많이 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시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글로벌하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몇 번 참여를 해보고 했는데 포스트잇을 붙이는 행위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생각 외로 결과물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나이스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템플릿 하나하나 보면 야 이거 뻔한 그냥 뭐 브레인 스토밍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SAP 나름대로의 디자인 띵킹에 관련된 또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좀 나이스하게 참여하신 분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과제들을 좀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워크숍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런 사례들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야, 글로벌하게 화학이든 뭐 정유사든 이런 좀 중후장대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도 야, 이런 테크놀로지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더라. 저번 주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게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각각 나름대로의 기술 개발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술을 우리 회사만 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파트너사 아니면 고객사 아니면 엔드 유저까지도 쓸 수 있게 걔네의 뭔가 이제 ESG, 서스테이너빌리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즈 케이스나 그런 걸 보고 과제들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런 거 보니까 야, 우리 회사도 당연히 제품별로 탄소 발자국을 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위에서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야, 우리 회사도 제품 단위로 탄소가 얼마 소요되고 있는지 연말에 한번 뽑아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져와봐. 아니면 이번 달에 가져와봐. 요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이걸 과제를 뽑았어. 탄소를 저감하는 거, 탄소 발자국 만드는 거 과제를 뽑았어. 약간 밸리데이션 해보자는 거예요. 야, 이 과제를 그러면 구체화 한번 해보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보자. 어디서 어떻게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올라오는지,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의 탄소 저감 수준을, 데이터 관리 수준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KPMG 이제 상무님이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들한테 아니면 엔드유저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앱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하나의 개선 과제로 뽑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야, 그럼 우리 정책이나 프로세스 바꿀 거 없어? 이런 것도 고민하는 거죠. 물론 SAP가 정책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데이터 관련된 연관된 그런 과제들을 뽑는 데에는 유즈 케이스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세스를 바꾸고 정책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고 야, 그럼 우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아서 이런 테크놀로지하고 결합해서 아니면 이런 대외 사업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좀 디벨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SAP 글로벌이 그 완성차 업체랑 많이 이제 서스테이너블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해서 나왔던 유즈 케이스 사례예요.
완성차 업체니까 특히 요즘에 전기차가 유행이기 때문에 배터리 매니지먼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에서부터 탄소가 많이 발생하지만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코발트를 채취하는 데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미성년 아동을 많이 쓴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전달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 돼. 너무 비효율성이 많아. 그럼 이러이러한 이슈들을 각각의 밸류체인에서 뽑아낸 다음에 야 그럼 이런 이슈들을 예를 들어서 SAP가 이러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네? 라고 하나의 이제 유즈 케이스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 밸류체인을 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그냥 배터리 매니지먼트 쪽에서 리커버리나 리사이클 쪽만 포커싱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야 그러면은 배터리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조직에서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블록체인 기술이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외부 협력사들은 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완성차 업체는 그걸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해? 그런 걸 한번 전체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데 보니까 요즘에는 또 배터리 제조사 완성차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지만 배터리에 관련된 뭔가 리사이클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도 배터리 매니지먼트인데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보니까 스타트업들하고 협력할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네.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스타트업들 되게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뭔가 유지케이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뭔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이 워크숍의 하나의 개선 과제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즈케이스로.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유즈케이스가 이제 뽑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어드바이저리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개선 과제 또는 유즈케이스를 뽑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SAP 솔루션에 약간 기반된 유즈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갖고 어세스먼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세스먼트라고 한다면 한번 퀘스천에어를 해서 야 그럼 이런 솔루션 기반으로 우리가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 이제 질문지를 보내드려 가지고 체크잉을 하고 그 기반에 에지를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뭔가 아키텍처도 만들고 그 다음에 SAP가 얘기하는 뭔가 솔루션도 한번 딥다이브하게 들어보고 그래서 그 솔루션, 야 너네가 얘기하는 솔루션으로 이 우리가 고민하는 개선 과제를 도대체 얼마나 매칭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빈 공간은 어떻게 채워야 되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고민인 거예요. 어세스먼트를 그럼 과연 SAP 혼자 하는 게 맞아?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요 영역에 요 제품 관련된 거를 한번 진단을 하자. 그러면 SAP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좀 폭넓게 얘기하고 싶어. 야 배터리 전반으로 하자. 그러면 SAP가 아까 말한 뭐 KPMG든 다른 이제 파트너 사인 컨설팅 펌과 같이 들어가서 야 이 전반적인 영역을 우리가 한번 진단을 같이 할게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우리 솔루션에 기반한 데이터 영역은 우리가 좀 하고 다른 프로세스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전략이라든가 그런 측면은 또 컨설팅 펌들이 같이 나눠서 해서 여러분이 고객사 분들이 좀 고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단 결과를 만들어서 이런 거는 솔루션 구축하자. 이런 거는 프로세스를 바꾸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완성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파트너 이제 그 컨설팅 펌들하고 만나면서 야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좀 코어해가지고 고객사들을 서스테이빌리티 수준이나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저희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템플릿은 이제 뭐 퀘스천에어도 있고요, 솔루션 데모도 보여드릴 거고요,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솔루션을 구축하자 결정이 되면 솔루션 구축 뭐 로드맵이나 뭐 예산을 짜는 그런 것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진단 템플릿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너무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관리되는 수준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기업마다 이거를 어떻게 좀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좀 게더링 해가지고 수준을 진단해서 야 이 영역은 좀 자동화해 봅시다. 그러면 RPA를 한번 넣어볼까? 아니면 뭐 IoT를 넣어볼까? 아니면 뭐 AI 기술을 좀 넣어볼까? 이런 것까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2B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보고. 네, 스콥3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스콥3가 국내 고객 큰 대기업사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소에 관련해서 스콥3 어떻게 해? 스콥 1, 2는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스콥 3는 야 우리가 한다고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끌어와야 할 파트너사, 협력사들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이 우리 말을 들을까?
이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보면 돈 문제죠. 그들한테 뭔가 베너핏을 주면 그들이 데이터를 오픈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 단위로 스컵3를 하든 아니면 인더스트리 단위로 뭔가를 여러 대기업군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해서 만들든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나와가지고 물류에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이제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이런 스컵3에 포커싱된 스타트업 회사가 나와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뭔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플랫폼 하나 짜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뭐 스타트업을 한번 컨택해볼까? 결과물로? 그러면 컨택을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대기업 경쟁사지만 한번 같이 만나서 고민해볼까? 야, 우리 정유업체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SAP 클라우드 플랫폼을 써볼까? 그럼 POC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장표인데 그러면 SAP가 얘기하는 이런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어세스먼트 서비스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하면은 당연히 과제를 뽑고 우선순위 뽑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웃풋인데 그거보다 두 번째 이제 적은 공감대 형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사 조직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뭐 한두 조직이 드라이브해서 야, 다 모여 이거 해라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 아레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 게 다 모여가지고 좀 말랑말랑하게 뇌를 말랑말랑해서 야 저쪽 조직에서는 하고는 싶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야 그럼 우리 조직에서 이런 걸 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감대를 만드는 게 어드바이저리 워크숍의 더 큰 숨겨진 베너핏일 것 같고요. 어세스먼트 서비스는 뭔가 이제 좀 실행 가능한 플래닝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밑에 써놨듯이 SAP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제품군들도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 하신다면 저희가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든 데에도 그분들의 그 기업에 특화된 뭔가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 기업에 좀 더 맞춤화된 제품을 출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로드맵도 같이 따라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기대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제 강의는 이제 마쳤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지금까지 화면을 안 끄시고 이 앞을 떠나지 않은 여러분들은 정말 개개인별로 회사 안에서나 아니면 회사 밖에서나 개개인별로 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실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